공복혈당 낮아진 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고, 당화혈색소 역시 7.82에서 6.78로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당뇨에 걸린 지 10년이 넘으신 분들도 대부분 이걸 잘 모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아니, 그럼 우루사 먹으면 당뇨 나아진다는 얘기야? 우루사도 간장약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루사가 아니라 밀크시슬입니다. 25명의 당뇨 환자에게 밀크시슬을 투약하고 공복혈당이 156에서 133으로 떨어진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 궁금증은 밀크시슬도 먹어봐야 하나? 오징어 약사 추천이 왜 이리 많은 거야? 사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모든 당뇨인들이 시도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할지 아닐지는 잘 체크하셔야 돈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미 드시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밀크시슬 먹는다고 특별히 당뇨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당뇨 환자가 밀크시슬 먹는다고 당뇨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심지어 저는 바나나는 먹어도 밀크시슬은 먹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밀크시슬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왜 시도하지 않았는지는 뒷부분에 소개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잘 봐주시고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 누구에게 밀크시슬이 더 도움이 될지 먼저 빠르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식사를 하고 나면 음식을 통해 들어온 포도당이 혈관으로 흡수되면서 혈당 상승하죠. 그럼 소화가 다 끝나고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공복에는 무엇이 혈당을 올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은 뇌부터 시작해서 췌장, 근육, 간, 여러 장기가 관여하지만 직접적으로 혈당을 생산해서 혈중으로 방출하는 것은 바로 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조절하는 간 건강이 공복 혈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죠.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혈당 조절에 있어 간도 신경 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간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금 두리뭉실하게 하는 테스트가 있고요. 제대로 하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두리뭉실한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경험적 근거입니다. 평소 술을 자주 먹고 아침보다 오후에 더 많이 피곤하고 지방간이 30대 때부터 있었다. 얼굴에 기름기가 번질번질, 학창시절 여드름도 좀 있었고 모공도 크게 잘 보인다. 이게 보통 간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 특징인데요. 이런 분들은 간이 약한 분들이니 혈당 관리하실 때 밀크시슬을 드시면서 테스트해 보셔도 됩니다. 그럼 두리뭉실한 테스트 말고 제대로 한 테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런 증상이 있건 없건 실제로 밀크시슬 한번 드셔보시면 됩니다. 이걸 드셨을 때 혈당 관리가 조금이라도 잘 되신다면 확실한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드셔야 하는지 이거 알고 테스트 하셔야겠죠.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실험을 근거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실험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이 실험은 40세에서 65세의 당뇨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하루에 3번 식전에 밀크시슬을 섭취시켰습니다. 몇 미리를 드셔야 하는지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도해 보실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공복혈당 낮아진 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고 당화혈색소 역시 7.82에서 6.78로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떨어진 것이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간 영양제가 당뇨 환자의 혈당을 낮추는 원리에 대해서는 대략 추정하기로는 밀크시슬이 간 항산화제죠. 밀크시슬이 간을 산화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췌장에서도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췌장 세포를 보호하기에 혈당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실리마린을 하루 200mg씩 3번 섭취했는데요. 실리마린은 또 뭐냐? 실리마린이 바로 밀크시슬의 유효 성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밀크시슬이라고 알고 있는 영양제의 성분표를 확인하시면 밀크시슬 열매 건조 X가 몇 mg 들어있고 실리마린으로서 몇 mg 들어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밀크시슬 용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리마린의 용량을 보셔야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에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약사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약국에 가셔서요. 밀크시슬 350mg 있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제품 2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광고 아닙니다. 이렇게 2가지 녹십자의 신뢰의 골드와 종근당의 액티리버 모닝이 있는데요. 이 두 성분 모두 성분 함량 동일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일동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밀크시슬 350mg을 출시하고 있고 이 밀크시슬들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함량은 196mg로 실험에서 사용했던 용량인 200mg과 거의 똑같습니다. 특정 회사 제품이 더 좋다 이런 거 없으니 시도해보실 분들은 구하기 쉬운 것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것을 시도하실지 설명드렸고 어떻게 드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기가 준비되셨다면 이걸 하루에 3번씩 식전에 하나씩 드셔보세요. 보통 밀크시슬 식후에 드시라고 복약지도 드리곤 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식전에 먹었으니 테스트해보실 분들은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셨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는 원래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인데 3번이나 먹어도 괜찮나? 이런 생각 드시죠? 밀크시슬이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는 영양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에 혹시 모르니 용량을 천천히 올려서 아침 저녁 1일 2회 일주일 정도 식전에 드셔보시고 특별한 부작용, 예를 들어서 설사가 나온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나오지 않은 증상이 있으면 중지하시면 됩니다. 또 당뇨약을 섭취하신 분들의 경우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싶어도 당연히 밀크시슬 용량 갑자기 늘리면 안 되겠죠. 일주일 정도 하루 2번 드셔도 불편한 증상 없다, 그럼 3번 늘려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드시다가 언제든지 부작용이 나온다면 중지하시면 됩니다. 실험에서는 부작용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으며 해외에서 출시하는 밀크시슬 영양제들은 하루 섭취량이 4알 이상까지도 권장량으로 나오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실험은 이렇게 4개월을 투약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시도해 보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으로 지금 드시는 다른 당뇨 영양제들이나 당뇨약과 함께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당뇨약 중에서도 인슐린을 투여받는 분들이나 아마렐 같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당뇨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혈당 체크 더 자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려면 약값이 너무 비싸다, 좀 더 저렴한 제품 없는가? 라는 궁금증 드시는 분도 계시죠. 사실 약국용 밀크시슬이 원래 4달분에 6만원 정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걸 하루 3번 먹잖아요. 그래서 4달간 테스트를 해보는데 18만원 정도가 듭니다. 하루에 1,500원 꼴이라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좀 더 저렴하게 예산을 잡고 싶으시다면 직구를 하실 수 있다면 직구 제품을 시도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이허브를 쑥 둘러보면서 회사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가성비도 있는 제품을 찾다 보니 나우푸드의 2배 강도 밀크시슬 추출물 300mg을 찾았습니다. 역시 광고 절대 아닙니다. 200정에 3만원 정도 합니다. 이걸 하루에 3번 드시면 4달 섭취 시 대략 7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 저렴하게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면 직구로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 놓고 오징어약사 본인은 왜 밀크시슬을 시도하지 않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밀크시슬은 간과 췌장의 항산화 기능뿐 아니라 PPAR 감마라는 세포 내 핵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었을 때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더 도움이 되는데, 이 기능은 사실 마른 당뇨보다는 살찐 당뇨인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비만이었던 적이 없고 술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입에 대고 있고 간 기능이 나빴던 적도 한 번도 없고 지금 현재 음식 관리와 식후 하체 운동 그리고 최소한의 영양제인 바나바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기에 굳이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드시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 만약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 영상의 더보기란에 있는 오징.kr 클릭하시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주세요. 제가 일이 많아서 답장이 길게는 5일까지 늦어진 적도 있습니다만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질문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평소 음주량이 많으시거나 지방간, 고지혈증 같은 간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을 보유 중이시거나 복부 비만을 비롯해 살찐 당뇨이신 분들은 밀크시슬을 시도해 보시고요. 영양제 약국에서 구매하시려면 350mg을 구입하셔서 하루에 3번 식전에 드시고 해외 직구를 하실 분들이라면 나우푸드 제품, 제가 골라드린 제품 선택하셔서 하루 3번 식전에 드시고 4달간 혈당 관리 잘 하시면서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나오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오면 중단하셔야 되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살찐 당뇨인이시라면 시도해야 한다고 해서 잃을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혈당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간이라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서 만나시고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세요.